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잠시만요. 저는 그 단넷컴프 2023년 서울에서 발표하게 된 이수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셀로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라는 이름으로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네. 네, 지금 저 발포자 스크립트가 안 나와가지고 좀 어려운데 일단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그 회사에서 블록체인 코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그 웹 백엔드 서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계속 블록체인 코어 엔지니어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넷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드시게 될 간식 후원했다고 좀 말씀해달라고 HR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대놓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스몰 토크를 좀 하자면은 제가 좀 예전에 그 막 발표를 열심히 보던 때는 잘 발표하시는 분들 봤을 때 와 저분 발표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앞에 스몰 토크를 좀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말주변이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간표를 봤는데 제가 좀 있으면 식사 바로 전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찍혀 나왔어요. 이미 찍혀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대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겠구나, 머릿속에 밥 생각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밥 생각밖에 없고 다들 앞에도 얘기 들어오니까 앞에서 되게 진지한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좀 여러분들 다 배고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를 좀 정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밥은 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근데 이제 이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나는 뭐 피자를 먹고 싶어, 뭐 햄버거를 먹고 싶어. 지금 떠오르는 게 피자 햄버거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지는 그 상황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뭐 그래야지 이제 뭐 운영진 분들이 이제 뭐 점심 메뉴를 좀 선정을 하던가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메뉴를 안 정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운영진 분들은 왜 갑자기 이분들 메뉴를 안 정하고 있지? 약간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분산한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막 합의를 하고 있다가 뭐 레프트니 뭐니 막 하면서 막 합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멈추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왜 멈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만들었던 사람들은. 근데 이게 분산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다들 막 타이밍도 뭐 봐야 되고 뭐 맨날 똑같은 타이밍에 로그라 그래도 서로 막 달라가지고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똑같은 로그여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수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산 네트워크 안에서의 그 타이밍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로그를 좀 잘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게 굳이 뭐 블록체인 아니더라도 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C샵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릴로그라는 그 로그 이제 수집? 뭐 그런 건 아니고 로그를 이제 쓸 때 쓰는 프레임워크 로그 작성 프레임워크 비슷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C샵 다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그 로그를 좀 구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로깅이라는 이제 개념이 좀 있어요.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콘솔 로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콘솔 라이트 라인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게 데이터 그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메시지의 어떤 요소 각 요소들이 그 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는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왔고 어느 그 메소드에서 실행이 됐으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조적으로 로그를 찍어놓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스트럭처드 로깅 이제 구조적 로그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제 세릴로그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잘 아시는 분들, 이런 것들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데이터 도크 같은 거 있는데 그냥 여기다 다 때려박으면 알아서 파싱하고 이래가지고 막 구조적 데이터 다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뭐 이게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데이터 도크 같은 건 비싸잖아요 솔직히. 써보신 분들 알지만 겁나 비싸요 이거. 저희도 뭐 써보려고 했는데 겁나 비싸가지고 좀 포기한 그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로그를 수집하게 되면은 얘네도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냥 막 아무 로그나 때려박고 하면 얘네가 파싱 잘해주고 뭐 이제 타입 리졸브도 잘해주곤 하는데 그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없잖아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로그를 좀 짤 때부터 좀 구조적으로 잘 짜는 게 이런 툴을 쓸 때에도 굉장히 이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효용성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써야 되느냐, 필요로 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독 같은 뭐 아니면 이제 그런 좀 파싱을 좀 잘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편하기는 한데 결국 내가 해결하고 싶은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것들, 비싼 것들을 좀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나는 그냥 로그를 파싱해가지고 그냥 로그를 쿼리만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결국 다 그 비싼 패키지를 다 갖다 박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도구들, 뭐 셀로그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올 뭐 S3에다 그냥 데이터를 올리고 그 S3 데이터를 파싱을 하고 그 파싱한 데이터를 쿼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의 이제 일들을 좀 자기가 직접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그 사이사이에 뭔가를 많이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그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뭐 이런 여기 만약에 혹시 데이터독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번에 이런 얘기 때문에 데이터북에서 오신 분 오셔가지고 이제 왜 우리 거 안 쓰냐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릴로그는 쓰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단넷 애드 패키지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겟에서 받아와가지고 세릴로그 추가하면 되고요. 저기 보면은 이제 싱크 콘솔 저거가 있기는 한데 저거에 대한 설명은 좀 뒤에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 세릴로그만 갖다 쓰면은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어떻게 짜느냐? 로거를 만들고 로그로 찍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보시면은 using 세릴로그 한 다음에 로거 컨피그레이션, 로거 설정을 가져온 다음에 이 로거 설정으로부터 이제 write to 콘솔에다 쓰겠다. 이 미들웨어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로거로 끝내면은 이제 팩토리 메서드죠. 그 로그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이 로그 인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포메이션 뭐 레벨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디버그를 하면 디버그 레벨로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또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것만 보면은 그냥 구조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헬로 세릴로그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무슨 구조화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찍고 싶은 로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방문자가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뭐 사용자의 이름 같은 걸 로그로 찍고 싶다 이런 경우들 이런 때 이제 그냥 사용자 명을 그냥 가운데다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구조화가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파싱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멀티드라이브드 레코드스 가운데 거 그냥 그 달러 넣어가지고 막 이제 와일드카드로 뽑고 뭐 이런 귀찮은 짓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카운트라고 아예 저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훨씬 편하죠. 그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들어오는 값은 카운트 저 해당 로그에 카운트가 될 것이고 뭐 뒤에 뭐 다른 것들도 또더더 붙이면은 좀 더 나중에 로그를 봤을 때 알아보기 뭐 당연히 쉽겠죠. 그래도 당연히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라벨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construct, deconstruct. 그러니까 이제 구조체가 있을 때 이 구조체를 그 분해도 알아서 해줘요.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이제 new, latitude, longitude 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넣죠. 좌표계를 넣고 이 센서에 대한 입력이라는 저기 있을 때 센서를 이제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이 좌표계를 매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센서에 대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프로세싱 뭐 센서 인풋 해가지고 저 앞에 골뱅이가 포인트인데 저 골뱅이를 붙이면은 골뱅이를 부르시면은 얘를 자동으로 디컨스트럭팅 해줘요. 그래서 그 보시면 출력이 알아서 그 레티튜드는 25, 롱기튜드는 뭐 134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디컨스트럭팅이 돼가지고 로깅이 되고 구조체에도 그 로그 구조화된 로그에도 이제 값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이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메시지 뭐 프로세싱 뭐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조체 해가지고 뭐냐 저 센서 인풋 뭐 중괄호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설정도 간단해요. 이제 absentees.json을 이용해서도 설정이 가능을 합니다. 이게 앞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이걸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seriallog.log라고 그 저기 있어요. 그 스태틱 메소드가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라 스태틱 인스턴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은 그 전역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일일이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전역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역 설정은 여기 있는 이제 absentees.json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물론 프로그래밍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있는데 이 absentees.json을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단넷 그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제 인자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실행 환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개발 환경에 따라가지고 다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뭐 settings develop.json, 뭐 settings 뭐 production.js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디벨롭에서는 뭐 인포메이션 그 디버그나 아니면은 뭐 세세한 로그까지 다 보고 싶은데 프로덕션에서는 뭐 인포메이션까지만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워닝 뭐 그 에러 이 정도만 보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팅즈로 이제 그 로깅 레벨을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출력을 뭐 콘솔에만 하고 싶은데 디버그 모드에서는 내가 개발하고 싶을 때는 콘솔에서만 하고 싶은데 뭐 프로덕션에서는 뭐 다른 데 좀 쏘고 싶어 이럴 때도 이런 걸 사용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설정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그 셀로그 싱크를 좀 설명을 안 했잖아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아까 미들웨어라고 간단하게 하고 설명을 넘어갔는데 이 셀로그는 단순히 이제 로그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이제 찍히면은 그냥 안에서 처리만 해주는 녀석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어딘가에 뿌리거나 보여주는 데에는 싱크라는 녀석이 필요해요. 미들웨어인데 중간에 이제 write to 땡땡땡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인으로 엄청나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콘솔만 보였지만은 여기 보이시는 뭐 거크러치비 뭐 데이터도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로 까는 게 아니라 그 디버그나 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이제 그 다 원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뭐 만약에 없으면 만드셔도 돼요. 뭐 C샵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미들웨어를 추가하면 이제 그쪽으로 다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S3에 데이터를 좀 올려보고 이 S3에 그 써져 있는 이 로그를
구조화된 로그를 가지고 파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크롤링을 한 다음에 이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테나에서 좀 쿼리해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S3니 아테나니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쓰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애저에서 뭐 다른 이제 버킷 관련된 뭐 데이터 올려가지고 저장하고 뭐 쿼리하고 파싱하는 다른 것들 어떤 것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간단한 구조의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 API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점심 메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요거를 이제 S3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그 글루라는 걸 통해서 그 일정 주기마다 크롤링을 해서 그 저기 아테나에서 그 데이터를 쿼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좀 멋있게 하려면 그 뒤에도 막 이것저것 막 붙이고 뭐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좀 간단한 구조로 좀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S3 싱크 있잖아요. 싱크가 있어야지 당연히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셀로그 그 컨트리 저장 그 오거나이제이션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싱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아마존 S3라는 싱크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이거는 이제 구조화된 그 로그를 이제 S3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려주는 미들웨어로 통해서 올려주는 그런 녀석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용법 얘도 간단합니다. 얘도 그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NET 뭐 이제 패키지 애드 해가지고 요 SL로그 싱크 아마존 S3 하면 추가가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랑 다르게 조금 write to 한 다음에 네임이 아까는 콘솔이었죠. 이제 아마존 S3로 바뀔 거고 당연히 S3를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해요. 얼규먼트가 필요해요. 얼규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킷, 뭐 패스, 버킷 네임, 뭐 롤링 인터벌, 뭐 서비스 URL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하면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그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버킷 네임 같은 경우는 그걸 어디다 저장할 거냐, 어떤 버킷에 저장할 거냐, 뭐 이런 의미자고. 그래서 롤링 인터벌 이제 그 패스에 적혀 있는 저 로그 txt를 어떤 주기로 롤링할 거냐, 뭐 day, 뭐 minutes, 뭐 hour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monthly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비스 URL 같은 경우는 별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EU West라고 적혀 있죠. EU West 2. 저게 이제 만약에 내 버킷이 EU West 2에 있다 그러면 EU West 2로 적고, AP North East 2에 있다 그러면 AP North East 2에 적고, 이런 거를 좀 그 명시해 주려고 있는 그 얼규먼트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막 크리덴셜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막 IAM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원래 넣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인자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 모든 그 노드들이 다 그 IAM 권한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드 자체가 이제 그 S3에 뭔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보시면은 실제로 쓰고 있는 로그인데, 시간 이제 1월 5일 뭐 15번째 본 그 롤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거 있고, 그래서 각각 이제 001, 002, 003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청킹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묶여가지고 저 위에 있는 로그로 이제 모이는, 이제 롤링 될 때마다 저 하나로 묶이는 그런 식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제이슨으로 뿌렸으니까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글루라는 게 이제 아까 잠깐 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빨간색 S3 오른쪽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저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하둡 같은 거라고, 그냥 하둡에 뭔가를 좀 넣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그 가운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든 뭐 데이터베이스든 뭐 그쪽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좀 복합적이에요. 하이브 같은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주고 그냥 그 글루를 통해 가지고 크롤링을 해서 집어 넣으면 이제
글루가 알아서 이제 아테나에서 쓸 수 있게 그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쌓아주는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AWS 글루의 데이터베이스에 add new 데이터베이스 섹션에 들어가면요. 단순해요. 이게 끝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디테일에 네임만 적으면 끝이에요.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나중에는 알아서 해요.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크롤러가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이 크롤러 같은 경우는 설정이 조금 복잡한데 그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쓸 건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쓸 건지, 어디로부터 그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어느 주기로 수집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저 가운데 이제 그 타입 S3에다가 이제 파라미터에 recall new onl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recall new only로 돌려놓으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로만 계속 이제 크롤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새로 안 들어온 매번 이제 새로 전부 다 올 크롤링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 파일이 뭐 로그가 이제 적은 것도 아니고 용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리크롤 뉴 올리면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좀 빨라요.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른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 좀 빠릅니다. 쓸 만큼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웃풋 저희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어디다가 그래서 이 크롤링한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할지에 대해서 저기다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저 스케줄 같은 경우는 스케줄마다 매번 크롤을 돌면서 그 S3에 들어있는 이제 데이터를 로깅을 다 쌓는 거예요.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걸로 가능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친구 이제 구루 가지고 이제 크론탭 가지고서는 크론탭 크론 설정이랑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링이 되면은 매 시간마다 저 같은 이제 매 시간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매 시간마다 이렇게 크롤링을 해요.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현재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이 태스크가 얼마나 걸렸는지랑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뭐 DPU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냐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 걸 볼 수가 있죠. 뭐 4분부터 뭐 6분까지, 뭐 3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설정 그리고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모였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느려진다 싶으면 이상하다는 걸 좀 눈치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조회도 해야 될 거잖아요. 쿼리를 좀 해야 될 건데 이 쿼리 하는 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아테나라는 걸 좀 써보려고 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 툴이고 쿼리할 때 씁니다. 쿼리 툴이니까. S3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아테나에서 이제 쿼리 에디터라는 데 들어가면은 이제 이 녀석이 근데 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거 주피터 노트북도 막 붙일 수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한다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 붙여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거고 쿼리만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정했던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쿼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쿼리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SQL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간단하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로부터 이제 값을 조회하는 그런 거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보시면은 4분이나 걸렸습니다. 간단한 거 조회하는데. 근데 데이터를 얼마나 스캔했는지 좀 보셔야 돼요. 뭐 이해는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뭐 쓸 정도 아니다. 쓸만은 하다. 이게 그리고 또 캐싱을 해요. 어차피. 그래서 똑같은 큐리 몇 번 날리면은 캐싱된 데이터도 막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점점 빨라져가지고 뭐 쓸 정도는 아니다. 쓸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쿼리까지 해봤으니까 요걸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테나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툴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써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툴들, 그 서드 파티 툴들도 있고, 그 AWS 안에서 제공하는 툴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걸로 하고,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보시면은 그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세릴로그로 좀 구조화된 데이터를 로깅을 여태까지 해보시지 않았으면 뭐 C샵을 쓰시는 분들이든 쓰시지 않는 분들이든 뭐 이제 구조적 로깅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C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셀로그를 안 쓰시는 분들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안 쓰고 계시다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이번 세션 Q&A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직접 물어봐 주셔도 되고, 여기 하단에 있는 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 발표 말고도 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 개인한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회사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도. 네, 마치겠습니다.